모처럼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막바지 피서를 즐겼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 이틀째를 맞아 모바일 투표와 투표소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에 5주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울산도 기온이 오르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 막바지 피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물놀이장은 아이들 차지가 됐고 폐장을 앞둔 해수욕장도 지각 피서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동구의 한 동네 물놀이장입니다. 수많은 꼬마 손님들이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무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속에서 나올 줄 모르고 바라보는 부모들도 즐겁습니다.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이렇게 물놀이 하니까 집이 여기 있는데 이사 오고 1년 만에 또 이렇게 물놀이장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처럼 찾아온 화창한 날씨 속에 산과 계곡은 물론 시내 수영장도 피서객들이 몰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폐장을 앞둔 이곳 일산해수욕장에도 일부 시민들이 찾아서 막바지 피서를 즐겼습니다. 물이 많이 차가워졌지만 젊은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가 하면 산책하는 사람, 가만히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고 그냥 뭐 바다 구경도 좀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나왔습니다. 근데 참 좋네요. 울산은 오늘 모처럼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이 31.7도까지 올랐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 울산 경선 이틀째를 맞아 모바일 투표와 함께 5개 구군청에서 투표소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 경선 투표소 투표에는 모두 301명이 참가해 2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울산 경선의 결과는 내일 대선 후보들의 유세와 대의원 투표까지 끝난 뒤에 투표 결과를 모두 합산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검거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화물차 연쇄 방화에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잠적한 46살 이모 씨 등 2명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42살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5주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1원 03원으로 지난주보다는 41.69원, 오름세로 돌아서기 전인 지난달 셋째 주에 비해서는 104.88원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경유 가격도 리터당 1,794.34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30.33원이 올라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울산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3,291가구로 전달에 비해 244가구 늘었습니다.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난 데다 계절적으로 부동산 비수기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울산 지역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표 특산물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 전 단감나무로 가득했던 울주군의 한 과수 농가입니다. 주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색다른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아열대 기후인 뉴질랜드에서 품종 개량된 골드 키위입니다. 과거에는 감나무를 한 30년 심었습니다. 농약도 많이 치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확할 때 또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키위를 대체작물로 심었습니다. 서생면의 이 과수원에는 배나무 대신 무화과가 자라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전무하다시피 하던 이 같은 아열대 작물은 울주군을 포함해 현재 지역의 70여 농가 20여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자꾸 이제 기온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네 앞으로 배보드는 저 참다래나
좀 아열대 과일 쪽으로 좀 안 갈 수 있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배는 2000년대 들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고온으로 흑성병 등이 발병해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요 부족으로 가격마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열대 연평균 기온은 16도에서 18도. 2050년이면 울산도 완연한 아열대 기후대로 접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 같은 아열대 과일이 머지않아 지역 주력 농산물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이번 주 뉴스 매거진 울산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출연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의 쟁점과 현실적인 접근법을 살펴봅니다. 또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과 울산과 밀양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토크에는 노사관계 전문가인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박 교수는 올해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내 하도급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적인 안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박 교수는 또 지난해 최병성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내 하도급 가운데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용의자 김홍일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을 짚어봅니다. 좀 잊혀져가는 그런 것도 들고 그럼 이제 경찰도 뭐 자기들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의지도 약해져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또 영남 알프스 산악 관광을 두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시와 밀양시의 케이블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도 알아봅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가칭 우정고등학교의 정식 교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영 1, 2동 주민들은 3.1운동의 정신이 서린 병영고등학교를 교명으로 건의했고 약사동 주민센터는 약사동에 옛 지명을 넣은 평산고등학교를 제안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12월 선정위원회를 열어 가칭 우정고의 교명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여권 발급 업무 시작 8개월 만에 5천 건이 넘는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지난 1월 여권 업무를 시작한 울주군은 8월 현재 5,107건을 발급해 1억 8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권 발급 대상자는 울주 군민이 60%, 다른 지역 주민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친구 사랑 나누기와 울주군 희망복지 지원단은 오늘 언양읍 직동리에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회원들은 월세 5만 원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80대 노인의 노후된 집의 지붕과 주방을 수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울산 지역 구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오늘 중구 심리대밭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울산시청과 구군청에서 선수단과 응원단 등 600여 명이 참가해 축구와 족구, 줄다리기와 계주 등을 하며 친선을 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 1.5m에서 4m로 오후에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27일에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8일은 경상남북도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30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